한 번의 의심 없이 믿어온 아들이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면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상철은 퇴직 후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한 지 몇 달 집안에선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는데 생활비는 늘 빠듯했고 작은 보탬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연히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아들 지혁이 낯선 남자와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었지요. 봉투는 두툼해 보였고 지혁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순간 이상철은 숨이 막히는 듯했고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혁아,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늘 자랑스럽게 여겨온 아들이었는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그 시각 지혁은 은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에 불이 나도록 뛰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낯선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늘 싸늘한 거절이었습니다. 지금은 힘들다. 보증도 없는 청년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 문이 닫히는 소리마다 지혁의 어깨는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은호한테 약속했잖아. 반드시 지켜야 해. 그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치며 또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서는 은호와 어머니 정순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식당 일로 지쳐 있었고 늘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혁이가 널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겠니? 우리가 살려면 더러운 선택이라도 해야 해. 은호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전 지혁 선배를 믿어요. 선배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예요. 정순이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음이 때론 독이 된다. 내가 그 곁에 서 있다가 같이 무너지는 거다. 며칠 뒤 은호는 퇴근길에 낯선 남자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가방 내놔. 거친 목소리와 함께 벽에 부딪힌 은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휴대폰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주변은 적막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눈앞은 하얗게 번졌습니다. 은호는 속으로 지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배 제발. 하지만 정작 그 순간 지혁은 곁에 없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지만 그것이 구원일지 더 큰 위협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은호는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밝던 미소는 사라졌고 작은 소리에도 몸을 움찔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누가 날 지켜보고 있어. 분명 누군가 따라오고 있어. 그녀의 불안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지혁은 은호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손에는 묵직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호야, 이 돈이면 당장은 버틸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나 은호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배,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받대요. 선배가 이상한 사람들과 거래하는 거 말이야. 그게 사실이에요?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넋 빠진 사람처럼 집으로 들어오는 지은호를 보고 정순이가 말했습니다. 맞지? 내가 뭐라고 했어? 내 옆에 남은 건 결국 불행뿐이라고. 이 아이를 끊어내야 내가 살아남는다. 은호는 흐느끼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선배는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잘못된 길을 택했다고 해도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은호가 떠난 후에도 지혁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은 봉투를 꼭 쥔 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던 이상철.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눈으로 확인한 장면이 떠올라 괴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었다니. 아버지로서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 후 이상철은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오랜 지인에게 털어놓듯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상해졌어. 믿었던 애가 어디선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아. 지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때론 끊어내야 해. 안 그러면 다 같이 무너진다네.
이상철의 얼굴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본능과 차마 끊어낼 수 없는 부정이 충돌했습니다. 그 시각 지혁은 홀로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끝없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호야, 널 지키려 했는데 결국 내가 널 더 아프게 만들었나 봐. 은호는 여전히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지혁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눈물을 보며 차갑게 말했지만 은호는 눈물 속에서도 단호했습니다. 엄마, 저 혼자라도 믿을 거예요. 선배를 끝까지. 그리고 마침내 지혁은 결심한 듯 은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결연했습니다. 은호야, 이번엔 내가 먼저 말할게. 우리 떠나자. 여길 벗어나서 다시 시작하자. 그의 제안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은호는 충격과 설렘,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혁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떠나자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충격, 설렘,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 지금 무슨 소리예요? 떠난다니 어디로요? 지혁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길 벗어나야 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니까 우리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은호는 눈을 크게 뜬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그건 너무 무모해요. 엄마도 있고 제 가족도 있고 선배 가족은요? 선배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다 두고 어떻게 떠나겠다는 거예요? 지혁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의 가슴은 짓눌리는 듯 아팠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의 눈빛, 어머니 김다정의 따뜻한 손길, 동생들의 웃음, 모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 아버지가 자신을 목격했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상철은 이미 지역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믿고 싶었지만 서울 거리에서 본 장면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철은 집에서 아내 김다정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지혁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직접 봤어. 이상한 남자한테 봉투를 받고 있더라고. 김다정은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설마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지혁이가 무슨 봉투를요? 그게 설마 돈 봉투는 아니겠죠?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근데도 믿고 싶지 않아. 아버지로서 내가 뭘 해야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이상철에게 아들의 잘못은 곧 자신의 무게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은호는 며칠 동안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지혁을 믿고 싶었지만 엄마 정순이의 차가운 말과 지혁의 아버지가 지혁을 의심한다는 소식이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지혁이었습니다. 선배, 정말 떠나야만 하는 걸까? 아니면 버텨야 하는 걸까? 정순이는 딸의 변화를 눈치채고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은호야, 너 요새 너무 이상해. 지혁이 눈빛도 너무 불안해 보여. 그만 끊어내. 은호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전 못해요. 버릴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전 끝까지 선배 곁에 있을 거예요. 정순이는 딸의 고집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다간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때 가서 울지 마. 지혁은 은호와의 대화 뒤로 더 절박해졌습니다. 은호를 지키려면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 이상철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상철은 무겁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말해줄 수 있겠니? 아버지는 널 믿고 싶은데 내가 본 건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다. 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다 은호 때문이에요. 은호를 지키려고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철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호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삶까지 걸었단 말이냐? 지혁아, 아버지는 널 그렇게 키운 게 아니야. 그날 밤 이상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끊어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건지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사이 은호는 또다시 불안에 시달리며 길을 걷다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발자국 소리.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누구야 누구냐고. 돌아본 순간 낯선 남자의 손이 뻗어왔습니다. 은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 달려와 그 남자를 밀쳐냈습니다. 바로 지혁이었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지혁의 팔에 안긴 은호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선배 무서웠어요.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지혁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라도 우리가 떠나야 해. 너를 지키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하지만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이상철. 그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내 아들이 결국 이런 위험까지 끌어들이고 있구나. 은호야,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알겠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이제는 내가 막아야 한다. 이상철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올랐던 건 서울거리에서 본 지역의 모습. 낯선 남자에게 봉투를 받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자식들에게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걸 직접 목격했으니 가슴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이제는 직접 지역을 막아야 한다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걷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늦은 밤 지역이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에는 이미 이상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역은 순간 당황했지만 천천히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혁아, 이제 솔직히 말해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는 내가 무너져가는 걸 두 눈으로 봤다. 지혁은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 잘못된 길을 탔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은호 때문이었습니다. 은호를 지키려고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은호 때문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면 내 삶을 버려도 된단 말이냐? 아버지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니? 정직하게 살라고 했던 게 결국 다 허사가 된 거냐? 지혁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전 그 어떤 순간보다 진심이었어요. 은호가 고통받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이상철은 주먹을 움켜쥐며 손등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넌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을, 그리고 은호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있어. 그런 선택이 진심이라고? 그건 변명일 뿐이다. 대화는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지혁은 끝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은호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비록 잘못된 길이라도 제가 선택한 거예요. 이상철은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안 된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널 그 길로 보내지 않을 거다. 은호도 내 곁에 두지 않을 거다. 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의 선택이 아니라 제 선택입니다. 은호가 원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은호가 저를 선택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낼 겁니다. 이상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아버지도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내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막을 거다. 그날 이후 이상철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호의 어머니 정순이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지만 오늘의 만남은 차가운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이 씨,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지혁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두 아이 그만두게 해야 은호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삽니다. 정순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상철 씨,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늘 은호한테 말했습니다. 지혁이 옆에 있으면 불행뿐이라고. 하지만 은호 그 아이는 듣지 않아요. 끝까지 지혁이를 믿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분명합니다.
아이들의 선택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정순이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이상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녀 역시 딸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은호의 눈물과 고집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그 무렵 은호는 또다시 지혁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은호야, 우리 이곳을 벗어나자.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를 막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은호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선배, 전 선배와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는 없어요. 엄마도 아버지도 선배 가족도 다 있는데 그걸 버리고 가는 게 맞나요? 지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난 내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 내가 곁에 있어야 내가 버틸 수 있어.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뜨거운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곧 더 큰 폭풍을 불러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이상철의 눈빛은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내 아들이 끝내 멈추지 않겠다고. 그렇다면 아버지가 직접 막겠다. 이상철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혁이가 스스로 멈추지 않겠다면 아버지가 직접 막을 수밖에 없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고 믿었는데 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배신한 듯 보이자 자책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순이도 같은 마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딸 은호의 행복을 지켜야 했지만 그 행복이 지혁과 함께라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은호야, 내 마음은 알지만 지혁이의 곁에 있으면 내 인생이 끝장나. 내가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그날 밤 이상철과 정순이는 은밀히 만났습니다. 둘은 서로의 시선을 피한 채 차가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린 부모잖소. 아이들이 어떤 환상에 빠져 있든 결국은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은호 눈물을 보면 차마 그 고집을 꺾기 힘들어요. 울게 둬야 합니다. 지금 울리는 게 나중에 울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며칠 뒤 지혁은 은호에게 다시 제안했습니다. 떠나자. 은호야, 여길 벗어나야 해. 그들이 다시 너를 해하려고 할 거야. 빨리 벗어나야 해. 난 뭐든 견딜 수 있어. 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전 선배와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선배 부모님 다 버리고 가는 게 맞나요? 지혁은 손을 떨며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난 널 놓칠 수 없어. 널 잃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의 대화는 벽 너머로 고스란히 상철에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결심을 더 단단히 굳혔습니다. 내 아들이 끝내 멈추지 않겠다고. 그렇다면 아버지가 직접 끊어내야지. 이상철은 지혁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퇴직 후 늘 가던 작은 공원 벤치 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혁아, 넌 여전히 그 아이를 붙들고 있더구나. 아버지 은호 없인 전 살 수 없어요. 은호 때문에 내가 망가진다. 은호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 그게 사랑이냐? 그건 집착이지. 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전 은호를 사랑합니다. 그게 집착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 애가 웃을 수 있다면 전 뭐든 할 겁니다. 이상철은 주먹을 움켜쥔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널 막아야겠구나. 아버지로서 널 구하는 길은 내가 그 애와 헤어지게 하는 것뿐이다. 며칠 후 정순이와 이상철은 은호와 지혁을 각각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한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었고 부모들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정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이제 선택해. 내가 지혁 곁에 남으면 우리 가족은 다 무너져. 내 동생 강호도 나도 더는 버틸 수 없어. 이상철이 이어 말했습니다. 지혁아, 넌 은호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끌어내리는 거야. 내가 옆에 있으면 은호도 우리 가족도 끝장난다. 당장 그만둬라. 은호와 지혁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빛 속에서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전 은호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엄마, 전 선배 곁에 있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제 선택이에요. 부모들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정순이는 더 이상 은호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눈물로도 고된 현실의 무게로도 은호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비밀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은호야, 이제는 말해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너랑 지혁이 서로 남매야. 은호는 숨이 멎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정순이는 눈을 감으며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상철 씨와 짧게 인연이 있었어. 그때 태어난 아이가 지혁이야. 넌 몰라도 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은호는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엄마,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요. 왜 지금에서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혁은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사실입니까? 이상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아, 내가 믿든 안 믿든 지금 중요한 건 한 가지다. 너와 은호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거다. 그 말은 진실을 말하는 듯 들렸지만 동시에 두 부모가 의도적으로 둘을 갈라놓으려 하는 수단 같기도 했습니다. 은호와 지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홀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부모의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은호가 내 동생일까? 그럼 난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니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릴 떼어놓으려고 거짓말을 한 걸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혁에게 봉투를 건네주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지혁씨, 아직도 버티는 건가? 우리 돈을 받아갔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지. 아니면 내 여자를 내놓든가. 지혁의 눈빛이 번쩍이며 차가워졌습니다. 은호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남자는 비열하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돈을 당장 가져와. 내가 못하면 그 여자가 대신 갚아야지. 며칠 후 은호는 귀가 길에 낯선 차에 갇힐 뻔했습니다. 다행히 지혁이 달려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남자들과 격투가 벌어졌고 지혁은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은호를 놓지 않았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은호는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제발 이제 그만해요. 저 때문에 선배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너무 무서워요. 지혁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괜찮아. 널 지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이상철과 정순이. 두 사람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결국 정순이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상철 씨, 우리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이상철은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아이들을 지키려 했을 뿐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더 큰 상처를 준 걸지도 몰라요. 병실, 지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호와 부모들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혁은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한테 진실을 말해주세요. 은호가 제 동생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우릴 떼어놓기 위해 만든 이야기입니까? 병실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순이와 이상철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흐느끼며 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가 제 오빠든 아니든 전 상관없어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전 선배 곁에 있을 거예요. 지혁은 눈을 감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은호야, 내 말만으로도 난 충분하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봉투를 건넨 자들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매라는 진실은 끝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두 사람의 앞길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호와 지혁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의 반대도 세상의 시선도 그들의 마음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선배,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은호야, 알 수 없어. 하지만 난 끝까지 내 곁에 있을 거야. 설령 세상이 다 우리를 막아도 난 널 지킬 거야. 화려했던 날들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잔해 속에서 다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멈출 수 없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